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로봇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신규 인력 대신 로봇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게 노사 관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자동화 문제를 넘어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현대차 노조의 이런 강경한 활동이 과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일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로봇 도입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노조의 활동이 이 거대한 자동화의 물결 앞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또 인간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저항이라고 봅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관점이죠.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현재 노조의 행보가 기업의 생존을 위한 기술 전환, 그러니까 이 자동화의 정당성을 오히려 강화해주고 있고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이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명확히 하자면요.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정년 연장 같은 것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차의 이익을 당연히 나누어 갖자는 아주 정당한 분배 요구입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건 이거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또 사측이 신차를 투입하거나 설비를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이게 사실은 회사가 효율성만을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걸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이런 견제수단이 없다면 노동자는 언제든 비용 절감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로봇 대체는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숙련 노동자의 기술과 경험을 그냥 폐기하고 무엇보다 신규 채용의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사회 전체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그 문제의 핵심을 좀 다르게 봅니다. 본질은 고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저효율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경쟁사인 도요타나 폭스바겐에 비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HPV라고 하죠. Hours per Vehicle. 이게 현저히 길다는 건 이미 오래된 사실이고요. 단순히 시간이 더 걸린다는 수치를 넘어서 이 HPV 격차는 생산 라인의 유연성 부족, 또 잦은 라인 중단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여러 차종을 한 라인에서 유연하게 생산할 때 우리는 여전히 경직된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매년 파업을 반복하고 최근에는 주 4.5일 근무제나 정년 64세 연장 같은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소위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이거든요. 이 용어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집중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잃고 있다는 그런 대중의 인식을 담고 있는 거죠. 경제적 계산은 더 냉정합니다. 로봇 한 대 도입에 약 1억 8천만 원이 드는데 이게 2년이면 인건비 절감으로 회수가 됩니다. 그 후엔 매년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셈이고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이 노조 파업 리스크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외면하기 힘든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죠. 물론 과거 단체협약에 있었던 정년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같은 조항, 이건 시대착오적이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구시대적 관행이 노조 전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든 것은 뼈아픈 사실이고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부 문제를 가지고 노동권 투쟁의 역사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높은 연봉과 복지는 하루아침에 주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치열한 투쟁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과는 단지 현대차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나 다른 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협상에서도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 합니다. 과거의 성과가 현재의 비효율을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근무 시간에 유튜브를 본다거나 하는 일부의 태만 사례가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노조가 가진 그 강력한 권한이 생산성 향상이 아닌 기득권 유지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차 투입이나 설비 변경 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회사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려고 해도 번번이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시스템일까요? 생산성 문제를 지적하면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시스템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생산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 저생산성의 원인이 정말 노동자 개인의 태만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이어진 경직된 생산 방식과 회사의 어떤 소극적인 투자가 더 큰 원인일까요? 로봇 도입은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만 지우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말하는 자연 감소 인원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이건 교묘한 인력 감축일 뿐입니다. 정년 퇴직은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자리에 새로운 청년 인력을 채용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고용을 순환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문을 닫고 로봇을 들여놓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문을 닫는다거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표현은 너무 단정적이지 않나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재편으로 봐야 합니다. 급진적인 해고가 아니라 정년퇴직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서 인력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사라지는 조립라인 일자리가 있다면 그 로봇들을 유지 보수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또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숙련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수와 질이 그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은 다를 겁니다. 특히 현대차가 2028년까지 본격 투입하겠다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등장은 이 논의의 차원을 바꿉니다. 기존의 로봇팔은 특정 공정만 반복하는 자동화 기계였다면 두 발로 걷고 두 손을 쓰는 아틀라스는 인간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 완전한 무인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건 성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종말이라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기술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아틀라스를 개발한 곳이 바로 현대차가 2021년에 인수한 보스톤 다이내믹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는 뜻이죠. 현재 울산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나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 플랜트는 기존 공장보다 자동화율을 40에서 50%나 더 높게 설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조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되어 온 필연적인 기술 발전의 과정입니다. 오히려 저는 노조의 예측 불가능한 파업과 그 경직된 태도가 이 거대한 흐름에 기름을 붓고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하는 인간보다 24시간 일하는 로봇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 수단이니까요. 기술적 흐름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것을 봐야 합니다. 로봇 도입의 손익분기점을 2년으로 잡고 그 이후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오직 비용으로만 취급하는 비정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계산법에는 한 명의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서 소비 활동을 통해 내수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 그리고 그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제조업 자동화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가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이는 곧바로 세수 감소와 사회보장 비용 증가라는 구체적인 재정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결국 이 논의는 누가 기술 발전의 비용을 부담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기업은 이익을 독점하려 하고 그 비용과 리스크는 사회 전체, 특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말씀하신 숙련 노동자의 경험이라는 가치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현재 생산 공정에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과연 전체 공정의 효율성 저하와 파업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결정적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로봇은 24시간 365일 휴식이나 파업 없이 가동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컨디션 난조나 작은 실수로 인한 불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켜주죠. 완전 자동화 시 생산성이 6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숫자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이 경쟁에서 뒤처져서 문을 닫게 된다면 그때는 노동자의 일자리 자체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클 사회적 비용일까요? 저는 현대차 노조의 활동이 다가오는 자동화 시대에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만을 쫓아서 로봇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그로 인해 발생할 장기적인 사회적 균열과 비용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현재 노조가 고수하는 방식은 오히려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고 로봇 도입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파업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형 로봇으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립이 아닌 상생의 틀 안에서 노동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는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의 일자리와 또 노동의 미래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는지는 이 자료를 접한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